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프트 경마 일부 시소입니다. 4월 29일 금유 경마 월말 금유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4월달 경마가 이제 5주차 경마로 이제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 5주차 경마로 펼쳐지면서도 상당히 좀 이변이 많이 속출해왔던 4월달 경마인데요. 이번 주도 같은 맥락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평가가 됩니다. 이 어려운 경마를 도와주실 분입니다. 백동 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백동 의원, 지난주나 전전주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서울 경마 주로는 계속해서 좀 일요일 날 특히 좀 가벼워지면서 선행 경합을 펼쳐도 앞에 가는 마필들이 좀 버텨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좀 이변이 좀 많이 속출했습니다. 근데 이 부산 월말 경마로 치러지는 경마 좀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인 편성 구도는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월말답다 이렇게 평가를 한마디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부산 주로가 내측 주로가 좀 많이 무거웠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고 나서 내선 주로가 다시 가벼워지면서 정상적인 주로의 형태로 좀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변에 좀 기대감이 많은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했었고 지난주 역시도 많은 이변이 발생했었죠. 저희 방송에서 MC와 함께 풀어드린 마필들이 많은 선전을 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번 주 자체 분명히 어렵긴 합니다만 붙어볼 수 있는 마필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 있는 모습으로 정의된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을 해내가겠습니다. 예, 복병마들이 좀 많이 출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썼는데요. 이번 주 중에 또 오늘부터 좀 그 남해안 쪽에는 비 소식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컨디션도 좀 꼼꼼히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항상 일경주는 3세마 단거리 편성으로 치러지고 있고 오전 이내의 경주 경험을 갖고 있는 신의 마필들 간의 접전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역시 잠재력 기대치는 신의 마필들이 출조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자, 일경주부터 출마표 보시죠. 금요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주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경주 경험이 있는 마필들의 선전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잠재력 기대치 있는 신의 마필들이 여러 두가 포진한 경주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말에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 의원. 네, 우선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보다도 데뷔전을 치를 마필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마필란도 있습니다. 바로 안쪽에 있는 1번은 영토대왕이란 전력인데요. 주행 심사를 이제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 이제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등검에서는 발주에 대한 모습 좀 불안감이 있었다면 두 번째 연습 중에서는 완벽하게 마필 자체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전력입니다. 당시에도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굉장히 초반에 약간의 추진 속에서 눈에 띄는 인상을 남길 만큼의 스피드와 중속감을 보여줬던 전력이에요. 발주로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한 이후에는 중반 이후에는 잡고 가는 모습 속에 마필의 안정감만 확인을 했던 전력인데 재검을 치렀던 뉴욕블루와 함께 뛰었던 연습 주행이었죠. 그 마필에 비해서도 크게 밀리지 않을 만큼 너무나 인상을 남겨줬었고 데뷔전을 치르는데 지금 돈 주고도 못 산다는 1번 게이트입니다. 영토대왕이 선두력을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기 때문에 아낄 이 없는 만큼 강한 선두력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행 심사와 그다음에 주행 연습을 통해서 또 변화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였던 말이 1번마 영토대왕이라는 마필인데 주행 자세가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1번 게이트에 호기를 만났다 이런 좀 평가까지 썼던 것 같아요. 상대마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돈 의원. 상대 세력 중에서는 실전을 치른 세력 중에서 눈에 띄는 세력이 바로 5번마 미스 캠버랍니다. 주행 심사 때도 좀 띄워줄 마필로 판단을 했는데 의외로 실전 이후에 두 번의 경주 크게 변화 자체는 좀 떨어졌던 모습이었죠. 마필의 능력도 아쉽긴 했습니다만 상대 마필들에 비해서 전개를 좀 풀어나가지 못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직전 경주에서는 외곽 12번 게이트에서 발주 능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내선 자체가 빠르다 보니까 자리 잡는 과정이 용이치 못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걸음은 나름의 기대치를 보여줬던
판단이고 무엇보다 이제는 선취입이 가능해졌다는 점, 상대 마필들의 전력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입상권 도전 세력으로는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 신예 마필 중에서 외선에 있는 11번마 중앙요정이라는 마필 자체도 이번 경기에서 한번 눈여겨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월 5일 때 주행 심사를 치르고 역시 이 마필도 두 번의 직전에 연습 주행을 치르고 나오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서는 무리 없이 외곽에서 크게 돌면서도 직선까지 들어와서의 주폭도 굉장히 여유가 좋았던 마필이에요. 좀 걸음을 은폐했다는 느낌이 있었음에도 저 정도의 탄력이라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 무엇보다 상위 등급이죠. 국산 3등급의 중앙의 장수란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중앙의 장수가 추진을 해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열혈감이 강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변화 자체는 충분히 기대를 하실 수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역시 7번마 스타일리시라는 마필 자체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주행 심사를 마치고 좀 데뷔전이 늦어졌어요. 4월 달에 데뷔전을 치렀는데 데뷔전 당시를 보시면 초반부터 직선까지 전체적인 무리 없는 모습 속에 적응에 주안점을 뒀다는 점에서 줄어든 1000m 거리, 기본 순발력을 지닌 스타일리시의 이변 가능성까지는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한 마필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중앙요정하고 이제 함께 뛰었던 말이 좀 왜소해요. 4번마 로드 투 석세스라는 마필이 그래도 그 기록상은 좀 나은 모습인데 이 마필을 배제한 이유 어떤 이유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4번 로드 투 석세스란 마필이 딱 보여지는 기록상으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눈이 틀렸을까요? 아니면 기록이 잘못됐을까요? 나와 있는 기록은 12초 8대의 초반부 기록을 보여줬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정도의 스피드는 아니었고요. 스피드로 발주를 받고 난 이후에도 직선 탄력 자체는 꾸준함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영토대왕이나 바깥쪽에 있는 미스캔버라 두 마필의 스피드를 넘어서기에도 좀 버거운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번마 영토대왕과 5번마 미스캔버라 이 두 마필의 근소한 우세를 좀 예측할 수 있는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잠재력 기대치 있는 마필, 아직 경주 경험이 많지 않고 데뷔전을 준비하는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을 제한 그 나머지 마필 중에서 새벽주 컨디션이 좋았다 이런 마필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선적으로 제가 11번마 중앙요정을 선택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도 새벽 훈련 당시의 모습 자체나 병합 훈련 시의 성과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7번마 스타일리시 같은 경우에도 기본 걸음 자체나 마필의 상태나 지세의 목스윙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부드러졌기 때문에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는 안쪽에 있는 뭐 사만 여전사나 4번마 로드 투 석세스도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인 능력 비교와 함께 절충해서 비교해 봤을 땐 설명을 드렸었던 중앙요정과 스타일리시의 선전을 좀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1경주는 그 데뷔전을 준비한 1번마 영토대왕이란 마필과 지난 경주 전개에 아쉬움이 있었던 5번마 미스캔버라 이 두 마필의 좀 근소한 우세를 좀 예측해 보겠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그 컨디션의 변화도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1경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또 부산 그 남해안 쪽에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주루 컨디션도 한번 꼼꼼히 살피는 경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 경주, 직전 경주에 선전했던 말에 선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번 경주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래도 좀 발전 기대치 있는 마필이 있었고 레이스 자체가 좀 빠르지 않다는 평가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가 중요한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상경주는 백돌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경주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총 12마리 마필 간의 접전 구도죠. 현 등급에서 회복세를 보여주는 있는 마필들 간의 전력 구도입니다. 기존의 모습들 자체에서의 능력은 좀 아쉽게 하더라도 이번 경주를 통해서 분명히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기복형의 마필들이 대다수로 출전했기 때문에 마필의 각각의 능력을 꼼꼼히 체크가 필요했던 경주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능력과 잠재력, 이번 경주를 통한 전개의 이점을 활용해 봤을 땐 역시 4두의 근소한 우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4번, 8번, 12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벌어질 모습입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외선이지만 기본기가 좋은 세력이죠. 12번마 반지의 여전사가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 게이트 이점이 좋은 3번마 고려의 꿈도 최적의 전개를 이끌어 나갈 모습입니다. 또한 선취입이 좋은 8번마 쾌한 영웅이 차분하게 선의권에 가담할 걸로 판단이 되고 기본기 좋은 3번 케이프 매직도 한 발을 보유한 마필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번, 3번, 8번, 4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차분한 전개를 이어나갈 모습인데요. 역시 4두 중에서 무엇보다 상승세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전력은 바로 8번마 캐한영웅이란 전력입니다. 데뷔 3전 만에 직전 첫 입상을 차지한 모습이죠. 저는 앞으로의 잠재력의 기대감이 좀 좋은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데뷔전에서는 스피드에 대한 여유감도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이전째에서는 좀 발주의 자체에서 아쉬움을 남겼고 직전 경주에서 입상 당시가 무엇보다 초반에 진로가 막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무리한 외선 전개를 펼치고도 여력감을 남겼다는 점에서 저는 높은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편성 자체는 그렇게 빠른 흐름이 아니에요. 기본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쾌한영웅, 직전보다 좀 더 한 템포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는 이번의 경주라면 힘에 대한 여유까지도 좀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전력으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후차권에선 12번마 반지의 여전사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뷔 전 가능성 있는 스피드로 인상을 남겼죠. 이전째를 준비하는 과정의 모습도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변화를 기대했던 전력이었어요. 준비도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만 발주 이후에 마필이 급외사로 아무것도 하지는 못하고 재검 처분을 받았던 마필입니다. 마필의 악벽을 잡아주기 위해서 상대의 마방에서 공을 뛰었고 재검 당시의 모습이나 훈련 당시의 모습은 정말 몰라보게 마필이 달라졌다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면이 변화감이 우수해진 모습인데요.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아서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반지의 전사가 선두권을 강탈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기대감 좀 더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3번마 고려의 꿈이란 마필의 기본 능력도 무시할 수 없겠죠. 데뷔전 위력감이 있는 탄력으로 깜짝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발주에서의 모습은 아쉽지만 힘에서의 여유가 상당히 좋았고요. 직전의 경주는 가벼웠던 주력 속에 워낙에 흐름이 강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었는데 이제는 빠른 흐름도 경험을 했고 선입권에서의 가능성도 좋기 때문에 역시 3번마 고려의 꿈의 선전도 기대감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반 도전권의 세력이 될 수 있겠죠. 4번마 케이프 매직. 직전의 경주에서도 저희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오마이 캡틴과 케이프 매직, 편성상의 이점이 좋은 마필이다 소개를 드렸고 두 마필이 좋은 입상으로 연결을 해드렸던 모습인데 역시 당시의 편성은 분명히 약했습니다. 약했던 편성이기 때문에 케이프 매직의 선전이 우선시로 앞선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편성상의 모습은 직전보다 강해지긴 했어도 탄력에 대한 여유는 분명히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까지는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상승세가 좋은 전력 8번마 캐한영웅을 필두로 12번마 반지의 여전사, 3번마 고려의 꿈, 이변 노려볼 수 있는 4번마 케이프 매직까지 4두의 접전이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3경주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8번마 캐한영웅의 상승세를 좀 기대해보자 이런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백돌리원, 어찌 보면 이번 경주가 지금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마필이 12번마 반지의 여전사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2번마 테이크 어게인이나 5번마 싱왕 쪽에서도 오히려 선두권을 좀 장악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주로 컨디션이 좀 가볍다 그러면 오히려 2번마 테이크 어게인이 좀 더 수월한, 거리는 늘었다고 하는 수월한 레이스를 좀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평가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개상의 이유를 봤을 때는 이번만 테이크 어게인이나 오번 시건도 충분히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 자체는 거리인 것 같아요. 거리가 1200까지만 되더라도 이마필의 선행을 장악했을 때 버틸 가능성을 좀 더 염두를 두고 싶은데 1300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테이크 어게인이나 시건 자체가 보여준 힘에 대한 여유는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싱원과 테이크 어게인, 반지의 전사, 세 마필을 비교 분석을 했을 때는 순발력과 탄력을 고루 겸비했던 반지의 전사의 한 표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이번 테이크 어게인이라는 마필을 지난 방송 때도 좀 말씀을 드려서 이 마필에 좀 관심을 갖고 싶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던 경주입니다. 백동 의원은 8번마 캐한영웅의 상승세를 좀 기대했고요. 저는 1300m입니다. 앞에 가는 마필들이 고만고만합니다. 케이프 매직이 뛰었던 레이스나 8번마 캐한영웅이 뛰었던 레이스가 강하다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300m 적정거리라면 3번마 고구려의 꿈이란 마필이 다시 한번 선출발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3번마 고려의 꿈이란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번마 고려의 꿈 그리고 이제 백동일 의원은 8번마 캐한영웅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타 지금 상대 세력들은 열어두가 좀 거론이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좀 더 약간은 좀 열어두고 공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요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레이팅 점수가 31점까지 경주. 인기마 접전으로 끝이 나는 경주도 많습니다. 근데 30 그 5등급이 35점까지이기 때문에 31점까지 출출한다 그러면 31점 레이팅을 부여받은 마필이 가장 높은 부중을 달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부중의 편차를 좀 느낄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변 가능성도 염두에 둘 경주로 보집니다. 자, 5경주도 백돌년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오늘의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총 12마리 마필 간의 접전 구도죠.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 자체가 현 등급에서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간의 대접전 구도예요. 기본 능력을 보였던 마필들 또한 기복을 보였던 마필들 자체도 기본 순발력이나 탄력에 대해서 한 발을 겸비한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꼼꼼한 체크가 필수였던 경주인 것 같습니다. 만만한 편성 자체가 아니었고 이변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역시나 종합적인 모습에서 스피드와 전개 그 점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었을 땐 역시 4두의 근선 5위를 점칠 수 있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3번, 4번, 9번, 12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을 벌어 나갈 텐데요. 자, 초반부 전개는 스피드에 대한 기본기가 좋은 전력이죠. 12번마 봉황의 꿈이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 기본 선임력이 좋은 마필 9번마 새벽스타가 차분하게 이선에 가담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선취비 자유로운 마필 3번마 클리스타도 밀리지 않는 전개를 펼칠 걸로 판단이 되고 세 마필을 보내놓고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줄 4번마 스카이선의 취임력까지는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12번, 9번, 3번, 4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차분한 전개를 이어나설 모습인데 무엇보다 이번 편성에서 전개적 이점을 한번 살려볼 수 있는 노림수가 좋은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는 전력은 바로 12번마 봉황의 꿈이란 전력입니다. 이 마필 자체는 잠복관 때문에 거세를 미리 담행하고 3세 이후에 좀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이에요. 데뷔전 당시에도 좀 불리했던 전개를 극복을 해내면서 위력감이 있는 모습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승급 이후의 모습은 흐름에 좀 끌려다니고 상태가 떨어진 모습에서 아직까지 좀 완벽한 좀 적응력이 좀 떨어졌던 모습이었죠. 차분하게 마필을 운영해줬고 직전의 경주에선 선두력에 대한 변화 자체도 상당히 여유가 좋은 모습으로 변화를 보여줬던 전력인데요. 무엇보다 직전 경주가 가장 중요했던 점은 사실상 봉황의 꿈이 맘먹고 선행을 편하게 나선다면 좀 더 여유 있게 주행을 할 수 있었던 모습인데 가장 중요한 점은 초반부터 나서는 과정까지 한 번의 추진 없이도 마필이 기본 스피드만은 선두권을 장악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경주가 밀린 외곽 게이트이긴 하더라도 내선 자체에서 발빠른 마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직전 경주 변화된 스피드의 봉황의 꿈이라면 충분히 선두권 장악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줄어든 1300거리 선행 강공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자, 후차권에선 역시 기본기가 좋은 전력이죠. 3번마 클린 최강입니다. 힘에서의 여유가 좋은 마필로 선위권에서의 기본기가 눈에 띄는 세력이에요. 외선에서 몰아가는 탄력으로 입상한 전력도 있고요. 오히려 선두권을 장악하는 경주도 한번 운영을 해봤던 전력입니다. 선취입에 대한 모습이 자유로운 가운데 직전 경주 자체에서는 밀린 게이트에서 초반에 자리를 잡는 과정이 매끄럽지를 못했어요. 직선에 들어와선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에서 여유 자체는 우승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불리했던 전개를 아쉽게 극복하지 못했었는데 전개상을 편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이번 경주라면 최근에 아쉬움 풀어낼 수 있는 전력으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9번마 새벽스타의 최적 전개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직전 경주가 2착으로 승급했던 경주였어요. 늘어난 거리였었고 상대도 강했었죠. 스피드의 기본기가 갖춘 전력으로 편한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직전의 경주 당시 외선에서 전개를 펼치면서 초반부터 자리를 잡지 못했었죠. 직선에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자리도 잡지 못하고 중속에서 밀리면서 후미권까지 밀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직선에서 올라오는 주폭, 진로가 막히는 상황에서도 그 정도의 걸음이었다면 충분히 경쟁력은 기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번 스카이선의 취임력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고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힘으로 몰아치는 취입형의 마필로 3월의 경주에서 기대 이상의 모습으로 선전을 해줬던 전력인데 자, 직전의 경주에서 보시면 성적권으로는 착순권에도 들지 못했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역시 초반에 자리를 잡지 못했었고 직선에 들어와서는 2위권에 입상을 했었던
워리어킹이라는 마필 후미권에서 워리어킹이 워낙에 주행이 흔들리다 보니까 한 4번 정도가 진로가 막혔어요. 안으로 들어갈 땐 안으로 들어서 막히고 밖으로 나올 땐 또 밖으로 나와서 막히고 정말 스카이선으로선 기가 막히는 전개를 해왔기 때문에 직전의 아쉬움, 탄력의 아쉬움 분명히 보여줄 거는 남아있는 스카이선의 종반 추임력도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12번마 봉황의 꿈을 필두로 3번마 클린칠강, 9번마 새벽스타, 힘으로 변화 노릴 3번 스카이선까지 4두의 접전이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5경주입니다. 예, 사두의 접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궁금한 마필도 여러 두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마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만 유성스타가 레이팅 점수 30점을 부여받았지만 이제 그 감량 기술을 기용했어요. 이 마필을 잠깐 언급해 주실래요? 스타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도 훈련 시부터 좀 주목했던 세력이었어요. 기본 순발력도 좋았고 직전 경주 이후에 이번 경주 충분히 전개상의 이점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판단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언급드렸던 마필들에 비해서 힘에 대한 여유가 조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일 좀 상태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복병권의 세력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일 상태를 보겠다. 지난 경주에 선전했던 5번마 언플래깅 허트 그리고 이번에 승급전에 도전하는 6번마 아우록이란 마필. 제가 연초에 이런 부분을 말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2월 달부터 레이팅 체계가 바뀌면서 3세 말들, 이제 저연령 말들이 마이너스 2kg 감량을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분기가 바뀌었죠. 그 1분기가 1월 달부터 3월 달이고 4월 달부터 보면 0.5kg 정도의 감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감량 부분이 아주 좀 미비할 수 있어요. 근데 앞말들은 마이너스 2kg 감량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점에서 5번마 언블레깅 허트, 6번마 어록이라는 마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로 보여지는데 이 두 마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 두 마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 되는 마필이 좀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좀 능력적인 모습에서 기대감을 가질 전력들이 꽤나 많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안쪽에 뭐 유성스타라든가 언플래깅 허트, 어록까지 또한 8번마 아름다운 여왕도 결코 안 된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좀 더 좀 촘촘하게 쌓여져 있는 편성일 것 같아요. 언플래깅 허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주에서 직전 경주에 밀린 가운데서 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기본기를 가져갈 수 있겠다는 판단도 들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마필들의 전개적 이점이 좀 더 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에 선택적 집중을 해야 된다면 저는 언플래깅 허트는 이번 경주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록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직전 함께 뛰었던 코트윙이 승급전을 치른 경주에서 입상을 차지했었고 어록이 금마필리 시원하게 이겼기 때문에 관심권의 세력으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기도 합니다만 가장 큰 중요한 점은 어록 자체가 순발력의 강점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이겠죠. 몰아가는 탄력은 좋더라도 전개상을 잘 풀어야 된다는 단점은 있기 때문에 저는 역시 많은 인기를 끌어준다면 좀 관심권을 좀 덜어주고 싶고요. 복병권의 세력을 인기가 좀 덜 분류가 된다면 이 마필도 복병권의 세력으로 생각을 해두고 싶습니다. 예, 코트윙이란 마필이 앞선을 공략하지 못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 무리한 레이스를 펼치고도 선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어록의 또 기대치는 또 생각을 좀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어록이 단순하게 순발력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여기서는 대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코트윙하고의 여력감을 보였느냐 이런 부분도 또 대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흥미거리가 있는 경주 같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라고 평가되는데요. 저는 그래도 3번마 클린체강이라는 마필이 선행선임이 좀 자유롭다. 아쉬움을 주고 있지만 3번마 클린체강이 좀 선행선임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한 표를 좀 던져보고 싶고요. 그 백동위원은 약간은 좀 그 복병권 세력의 반란을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난 경주 보면 전개의 분리 속에서 뛰었던 말이기 때문에 12번마 봉화의 꿈 거리를 내려간 만큼 도전이 가능하다고 평가하지만 이번에도 외곽 게이트입니다. 과연 얼마만큼 선두권을 수월하게 장악하느냐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복병권 전력 12번마 봉화의 꿈의 반란을 좀 기대해봤습니다. 약간 좀 이변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히려 3번 클린체강과 12번마 봉화의 꿈 이 두 마필의 선전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제주중계 6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인기만 접전? 1200m는 그 1등급 마필에게는 비교적 짧은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여서 약간 좀 이변 가능성이 좀 염두에 둘 경기로 보여지는데요. 좀 어떻게 보면 또 1등급 마필이 1200m 레이스를 펼친다 그러면 또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제주경마 이훈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이훈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라마 1등급 경주를 선정했는데요. 이번 경주 좀 풀어주십시오. 네, 한라마 1등급 1500점 이하 말대 12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12회 편성이 되었고요. 거리 변수와 전력상 뚜렷한 충마가 없는 대혼전 경주로 예상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자, 이번 경주 출전말을 살펴보면 먼저 6번 반향. 이번 경주 대비하면서 속보 위주의 훈련으로 지구력과 뚝심 보강에 주력한 훈련으로 전력을 재정비했고요. 직전 경주 역시 늘어난 거리에 적응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은 1200 단거리에서는 이 마필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또 최상의 컨디션과 함께 이번 경주 좋은 성적이 기대되고요. 상대마로는 5번 활력소인데요. 최근 경주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은 능력 면에서는 또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는 능력마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최근 또 상승 전력을 유지하는 말로서 가벼운 훈련으로 이번 경주를 준비했지만은 출전 마중 추임력이 상당히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출발지 2점 살려서 좀 더 빠른 전개를 가져간다면 상대마로서의 우승 도전 가능해 보이고요. 여기에 도전하는 9번 선진공주 역시나 장거리보다는 단거리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말이죠. 출발지는 이번 경주 다소 외곽으로 밀려서 불리하지만은 강한 상대를 벗어난 편성이기 때문에 역시 가벼운 훈련으로 전력 유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번 경주를 준비했고요. 여전히 좋은 걸음과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경주 도전마로 예상을 드려보겠고, 복병권에서는 4번 신기명장인데요. 추천드리기는 뭐 다소 버거운 말이지만 최근 장거리에서 강자들과 전력을 다져온 말이 되겠고요. 꾸준한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대비하면서 가벼운 훈련이지만 수능도가 상당히 좋아져 있고요.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강한 선행력을 바탕으로 선행 강공을 펼친다면은 입상 가능한 복병말로 예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이훈 의원님 딱 한 마필만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7번마 호타 준족이라는 마필인데요. 저는 뭐 지난 경주 보면 이제 약간 이제 공백이 있습니다. 근데 네. 대승만천이라는 마필이 워낙 지금 능력 마필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 네네. 마필하고 이제 뭐 팔마신이지만 보물단지하고 목차 정도로 아쉽게 이제 진 마필이에요. 그래서 네네. 7번마 호타 준족에 대해서 입상 기대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직전 경주 역시 대승만찬이 선전을 했고요. 뭐 장거리에 가면서 이 대승만찬이 부담이 올라가면서 좀 저조한 성적을 보였는데 역시 호타준족 인기마가 될 건데요. 출전 주기가 길어졌죠. 6주가 됐고요. 휴양을 뭐 좀 갔다 와서 회복을 보이고 있는 말인데 출전 주기가 이렇게 길어지면 이 말은 좀 다소 경주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뭐 상대들이 강한 뭐 면모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약간의 공백이 있는 것이 공백 적응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좀 쓰신 것 같습니다. 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 의원은 6번마 반향을 중심으로 해서 5번마 한력소, 9번마 선진공주, 여기에 4번마 신기명장을 상대마로 지목해 주셨습니다. 금요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연령손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대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다. 14도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으면 그만큼 좀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여지는 좀 들게 만드는데요. 자, 6경주를 그 백돌위원이 승부처로 지정한 경주입니다. 상당히 6경주를 승부처로 지정했을 때 과연 어떤 말을 중심으로 공략할 것이냐 저도 궁금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위원. 네, 오늘의 추천 경주 6경주입니다. 방송 추천 경주 6경주. 이제 중반부를 넘어가는 시점 속에서 중요한 경주일 것 같습니다. 여타 이제 이 경주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이제 인기 마필 간의 접전 구도라 이제 평가를 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저는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의 선전보다는 복병만의 반란을 강하게 염두를 두고 있는 경주입니다. 인기를 끌어주는 마필들 자체가 기본 능력들은 있습니다만 전개에서의 충돌 자체를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고 그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 자, 훈련 시부터 지켜봤던 마필 중에 분명히 앞으로 뛰어줄 마필로 판단을 했고 분명히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림수가 강했던 전력이 한두 있습니다. 바로 12번마 무패라는 전력입니다. 상수하실 거예요. 지금 이마필 자체는 보여지는 기록상으로도 06초 5대 기록, 이마필을 데뷔전 때 노린다? 조금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신예 마필들을 볼 때 MC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필의 주행 자세를 상당히 먼저 판단을 합니다. 자, 이 마필은 분명히 앞으로 뛰어줄 마필로 판단하고 있고요. 발주 자체는 약간 밀리긴 했었습니다만 중반 이후의 중속과 탄력, 다소 은폐한 걸음에도 저 정도의 걸음이라면 저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기 마필들 간의 전개 자체가 충돌되는 이번의 경주라면 상위 등급 이반질림과의 성과에서의 모습, 잠재력 갖춘 무패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인데요. 자, 후차권에서도 인기를 끌어주는 승리 엉클모, 쾌속바람, 골드스카이도 분명히 노릴 수 있는 마필들이겠죠. 하지만 좀 더 강하게 이변을 기대하는 세력이 한두가 더 있습니다. 저는 이 마필에 한번 최대 이변을 노려보면서 육경주는 강하게 고배당에 도전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9조 마방의 마필, 신의 마필은 대부분 인기를 좀 누린다고는 하지만 과연 무패가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인기를 좀 누릴까요? 이 무패는 상대적 인기에서 조금은 밀려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재로 기수가 대상 경주를 위해서 이제 부산에 들어갔는데 과연 또 조재로 기수가 얼마만큼 또 부산 경마 주로에 적응을 할지 이 부분도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무패. 어찌 보면 복병마의 반란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인기마를 3대 마필을 좀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무패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복병마를 또 한두 노린다고 합니다. 많은 성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7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능력 상승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 늘어난 거리에 도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뷔전 주행 심사 때부터 데뷔전까지 선방을 하고 그다음에 승급전에 늘어난 거리도 좀 인기마로 대두했던 말이 실전은 승급해서 의외로 또 인기만큼 못 뛰고 있는 말이 또 한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 등급의 이제 기복형 마필들 간의 접전. 과연 그 두 마필의 틈새를 도전해 볼 마필이 있는지 아니면 그 두 마필도 사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경주 같아요. 과연 어떤 쪽에 포커스를 둘 거냐가 중요한 경주인데 자, 7경주 백동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총 10마리 단촐한 편성이죠. 자, 현 등급에서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과 승급전을 치르지만 상승세의 전력들, 양강 구도의 대결 구도가 발생할 텐데 자, 우선적으로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들의 전력은 전개상의 모습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긴 좀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그 외에 마필들 현 등급에서 기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마필들의 접전 구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 모든 마필들 중에서도 변화에 대한 폭이 굉장히 컸던 마필의 이제 노림수도 강한 경주이기 때문에 4두의 근소한 접전 속에서 좀 더 자신 있게 압축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1번, 5번, 6번, 10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벌어질 모습인데요. 자, 초반부 전개는 게이트 이점 속에서 스피드가 강한 전력이죠. 1번마 블루캣이 좀 더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 기본 선임력이 좋은 마필 5번마 가락공원이 차분하게 2선에 가담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기본기 좋은 세력 10번마 도치도 밀리지 않는 선입권의 모습은 충분히 가능할 듯 보여주고 있고요. 세 마필을 보내놓고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줄 수 있는 6번마 액턴 타이거까지 1번, 5번, 10번, 6번 4두가 초반부터 차분하게 전개를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능력과 변화에 대해서 이번 경주라면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세력은 바로 10번마 도치라는 마필입니다. 자, 데뷔전 굉장히 좀 위력감이 있는 모습으로 우승을 차지해줬던 전력이에요. 그 당시의 경주 자체가 가장 중요했던 점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부산 주로 내선 주로 자체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초반부터 직선까지 그 무거웠던 내주로를 고집을 하면서도 우승을 차지할 만큼 마필의 기본 주폭이 상당히 강하다는 말이겠죠. 승급 이후의 모습은 빠른 흐름과 강해진 상대, 떨어진 상태 때문에 자기만의 페이스, 원하는 모습을 끌어내질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1400거리에서 선두권을 장악할 만큼 기본 스피드감도 이제는 여유가 좋아졌고요. 무엇보다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 마필의 변화 자체, 훈련 시의 여유감 자체는 변화가 정말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좋아졌기 때문에 상대 마필들의 거리 경험이 적은, 상대 마필들의 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편성이라면 잠재력 기대치 좋은 슈퍼마 도치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후차권에선 내선에 있는 1번마 블루캣의 선전을 우선적으로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데뷔 이후 아직은 우승이 없죠. 꾸준한 스피드로 3연속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스피드의 기본기가 좋은 마필로 선행 장악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선입 전개도 가능하다는 전개상의 자유로움이 좋은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승급전도 기습 선행으로 나서서 끝까지 버텨냈고 비록 이번의 경주가 늘어난 1400에 늘어난 부중까지 압박 요소는 있습니다만 단독 선행을 나섰을 때 압박할 수 있는 마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라도 우선적인 기대치는 가져줄 수 있다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자, 5번마 가락공원이란 마필도 편성상의 이점을 살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릴 만큼 훈련 때는 정말 잘 뛰었던 전력이에요. 훈련은 정말 좋은데 실전이 연결이 안 된다. 몇 번의 소개를 드렸던 마필인데 최근에서야 그 모습이 실전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직전 경주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주는 모습 속에 1번마 블루캣을 보내놓고 충분히 차분하게 2선에 가담할 수 있는 흐름 자체를 만났던 만큼 기본기 자체는 기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복병권의 세력 속에 6번마 액톤 타이거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추입형의 모습이 있죠. 발주 이후에 중속감이 떨어져요. 직선 주폭만으로 뛰다 보니까 흐름 자체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하지만 과거 액톤 타이거가 어떤 경주에서는 자기가 밀어서 선두권도 장악해낼 만큼 기본적으로 마필 자체가 뛰려는 모습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세 마필이 흐름을 끌더라도 분명히 틈새 자체는 열어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훈련 패턴 좋아지고 있는 6번 액톤 타이거 종반 이후의 추입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회복세가 좋은 세력이죠. 10번마 도치, 핏들어 1번마 블루캣과 5번마 가락공원, 힘으로 변화 누릴 6번마 액톤 타이거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7경주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마필의 능력을 우선시하는 것은 전개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이제 늘어난 거리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1번마 블루캣이 이번 경주는 견지 없는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다에 저는 한 표를 던지고 싶거든요. 과연 이제 늘어난 거리라는 부분인데 지금 현등급에 출제하고 있는 마필 지금 출제하고 있는 마필 중에 보면 뭐 순발력이 뛰어난 마필도 없고 결정력이 아주 뛰어난 마필이 없다고 보거든요. 블루캣 단독 선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만에 버티지 못할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우선은 블루캣도 편성상의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관심거리 세력으로는 손색이 없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단독 선행 속에서 압박도 없고요. 기존에 뛰었던 모습도 충분히 선행권을 나설 수 있겠죠. 하지만 선행 마필에게는 항상 1400 거리 자체는 부담이 아니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눈이 가는 것도 사실인데 도치란 마필 자체가 보여준 전력은 좀 적더라도 저는 이번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의 변화 자체가 너무나도 좋았던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블루캣의 선전도 기대가 됩니다만 그래도 중심권에서 마필로 소개를 드린다면 도치를 우선순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1번마 블루캣이란 마필은 선두권을 주행 심사 때 모습 보고 이 마필은 좀 발전 기대치가 높다. 근데 데뷔 전에 선두권을 무난히 선두권을 장악할 것이다 예측했는데 따라가는 전기에서 입상을 했고 두 번째 경주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음속 질주인가요? 그 마필하고 경합을 하는 거 보고 저 마필하고 경합할 정도의 순발력뿐이 없어 이런 뜻 말인데 지난 경주는 단독 선행을 예견했었고 단독 선행 가서 이제 선전을 한 모습을 보였던 말입니다. 1,400m 1번 게이트입니다. 부담 중에 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외국 용병 기수 이제 새로운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하고 있지만 1번마 블루캣에 좀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습니다. 1번마 블루캣과 10번마 도치 두 마필이 좀 많은 인기를 모을 건데요. 두 마필에 좀 선전을 기대하고 있고 저 역시도 5번마 가락공원이나 6번마 액톤 타이거
6번마 최강 엑설런트 이 마필에도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잠깐 한 말씀 해주실래요? 뭐 4번마 최강 엑설런트. 네, 그렇습니다. 최강 엑스런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서 부산에서 심심찮게 이변이 발생했던 경주들이 많은데 직전에 최강 엑스런트가 입승했을 때가 정말 최고의 이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좀 예측하기 힘들었던 경주였었고 전개상의 모습을 봤을 때는 차분히 전개 속에서 올라온 듯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선두권이 좀 무너지면서의 어부지리성 이상도 있었고요. 아직까지 마필 자체가 주행의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모습도 강하기 때문에 1400거리를 직전과 동일한 부중을 띄고 직전부터 강한 상대를 극복해내야 한다. 우선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을 했을 땐 저는 회의적입니다. 예, 최강 엑설런트 뛰는 모습은 지세가 안 좋은데 그 어부지리로 두 번 들어왔지 않나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찌되었든 지난 경주에서 최대 이변이 일어났던 말 같습니다. 어찌됐든 1번마 블루캣과 10번마 도치 3세 마필 발전 기대치 있는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8경주입니다. 국내에서 4등급 1200m 연령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1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가 인기를 좀 나눠가질 수 있는 마필의 이제 선두가 보여요. 4번마 터보 에너지. 그간 좀 뭐 발전 기대치를 보였던 말인데 승급해서 좀 졸전을 좀 펼쳐왔던 말이죠. 그리고 5번마 연승질주는 직전 경주의 모습 보면 왜 저렇게 탈까 이런 고민을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5번마 연승질주 그리고 이제 8번마 배다리보배 같은 경우도 거리가 이제 1200m 내려왔기 때문에 역시 좀 인기마로 대두될 수 있는 경주 같습니다. 4번마 터보에너지, 5번마 연승질주, 그리고 이제 8번마 배다리보배 이 3대의 마필이 좀 많은 인기를 모을 건데 저는 이 인기를 모으는 마필을 놓고 공략하는 경주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8경주를 놓고 들어가는 마필은 아마도 상대적 인기에서 좀 많이 밀려있을 것 같아요. 그 마필을 놓고 좀 가감히 축세워 놓고 이제 붙어볼 건데 인기마하고 조합이 된다 해도 어느 정도 중배당 이상이 나와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8경주는 제가 준비한 승부경주입니다. 벌써 오늘의 마지막 코너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경주는 구경주입니다. 구경주 출마표 오시죠. 금요 구경주입니다. 국내에서 3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8개의 마필 단출한 편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기마 접전인데 과연 그 마필의 능력을 순수하게 좀 평가를 좀 해야 될 경주로 좀 보여집니다. 백돌리요 이번 경주의 선전을 기대하는 마필. 네, 단출한 편성입니다. 8마리 편성 중에서도 뭐 누가 더 능력적으로 강하다 할 만큼 그런 편성은 아니고요. 이제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 눈에 띄죠. 하지만 그 마필들의 능력이 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중심을 잘 세우고 어떤 마필에 집중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서 좀 더 변화를 좀 편성적인 이점을 살려나갈 수 있다. 평가를 드리고 싶은 마필이 바로 5번 리얼리킹이라는 전력이에요. 과거 뭐 힘에 대한 여유도 워낙에 좋았던 마필이고 이 마필에 대해서는 좀 기억하는 부분이 많이 남는 게 작년 11월 달에서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를 드릴 때 인기를 끌어주고 있습니다만 과연 내 측에서 모래의 반응이 어떨까 좀 고민이 된다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도 리얼리킹은 내선에서 전개를 펼치면서 모래를 맞고도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승급하고 나서는 상대도 강했고 흐름을 좀 이겨내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직전 경주의 변화였던 것 같아요. 파워블레이드, 샘슨 에너지를 상대로 초반부터 철저하게 의지 없는 주행을 펼치고도 마지막에 그 열악감을 살려냈던 전력입니다. 자, 이번 경주를 보시면 누가 선두권을 가더라도 직선 탄력은 그렇게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리얼리킹이라는 마필 자체는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고 직전에 회복세가 좋아진 전력인 만큼 이번 경주라면 충분히 능력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리얼리킹 11주 만에 나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줬고 상대마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마는요? 네, 상대 마필로서는 역시 6번마 글로벌킹이 눈에 띄는 세력인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이후에 활마경과 열창으로 좀 주기가 늘어졌던 모습이었는데 공백전 1800에서 선행을 못 나서는 모습이 또 3위권까지의 모습. 직전 경주는 졸전이긴 했습니다만 경주 운영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외선에서 자리를 못 잡고 좀 밀린 가운데 좀 최선이 아닌 말몰이였기 때문에 의미 자체는 없을 것 같고요. 글로벌킹이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만큼 우선적인 눈에 띄는 세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번마 고속질주란 마필
마필이 직전 경주 철저하게 모래를 맞지 않는 운영으로 결국에는 마지막에 동남 천안을 꺾어내면서 입상을 차지해줬습니다. 인게이트 이점에서 직전 대비 늘어난 부중, 모래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전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인데 기본 능력 자체는 편성상의 모습 때문에이라도 무시는 못할 것 같고요. 8번마 중앙에 장수란 마필 역시도 최근에 1800에서 스피드에 대한 기본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타 마필이 경합이 일어난다면 이 마필의 어부지리 입상 이변 가능성까지는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딱 하나만 여쭤봅시다. 1번마 고속질주라 마필이 저는 아직까지 흙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좋다라고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마필은 3세 때 보면 그 예시한 컨디션이나 주로 컨디션을 보면 정말 명마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어떻게 보면 흙을 맞았을 때 선두권을 장악하기에 실패하고 약간 좀 흙을 맞을 때 보면 생각보다 걸음을 내주지 못했던 말이라고 평가하거든요. 근데 지난 경주는 뭐 순발력 뛰어난 말이 없었다고 좀 평가해요. 그래서 흙을 맞지 않고 선전을 했는데 이번에 1번 게이트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저는 고속질주한테 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도 동의합니다. 좀 독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고속질주 같은 경우는 차라리 앞선을 장악하는 게 낫고 따라가는 전개도 모래를 안 맞는 최적 2선이 중요할 텐데 이거죠. 뭐 지금에 와서 이제 MC도 저도 리얼킹과 글러브킹을 강하게 보는데 후차크에서 다른 마필을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속질주를 언급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고속질주의 선전 가능성보다는 조금 못 뛸 가능성이 염두가 좀 큰 경주일 것 같아요. 예, 가장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저희들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고속질주가 지난 경주에 선전을 해줬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경주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릴 겁니다. 근데 고속질주의 단점은 흙을 맞았을 때 덜 뛰는 마필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근데 1번 게이트니까 충분히 선두권을 공략하지 않을까 이러지만 직전보다는 분명 레이스가 빠른 레이스라고 저는 평가해요. 순발력 뛰어난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1번 게이트가 오히려 저는 좀 독이 아닐까라는 좀 평가를 좀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백동희한테도 그 부분도 좀 고해를 봤는데 고속질주는 인기마로서 잘 뛸 가능성보다 못 뛸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자. 오늘 풀어드린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그 부산이나 그 제주도 쪽에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좀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백동희 의원이 저희 인사한 말에서 이런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아요. 부산 준호는 비가 좀 덜 왔을 때 보면 내선 주로가 좀 무겁습니다. 결선 내선 주로가 무겁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었고 또 주로가 하루 다르게 또 일주일 다르게 또 주로가 가벼워지는 경우도 이제 종종 봤을 겁니다. 근데 이번 주에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좀 있기 때문에 주로 컨디션만큼은 정말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마필 컨디션도 분명 살펴봐야겠지만 전반부 경주를 주로 컨디션을 꼼꼼히 살핀다 그러면 후반부 쪽에 좀 더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토요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